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조타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9일 화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어제는 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본의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천안 아산 지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34.2%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충남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네. 그래서인지 이 시민들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좋은 제품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제품을 대체할 만한 우리 좋은 제품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모쪼록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하루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폭염을 식혀줄 시원한 장맛비가 이번 주에 내릴지 이 장맛비가 기다려지거든요. 비 소식은 없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장맛비가 오기 전까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대전에는 닷새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고요. 카페인이나 주류가 아닌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충남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30도, 공주 31도, 세종과 대전 31도로 덥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30도, 보령 29도, 부여 31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중후반에 비가 그치면 다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던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이 한방차가 요즘 화제입니다. 네. 이 오미자와 맹문동, 인삼을 넣고 끓인 한방차, 바로 생맥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여름을 이기는 최고의 보약 중에 하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물 1리터에다가요. 인삼과 오미자 10g씩 그리고 맹문동 20g을 넣어서 한두 시간 정도 끓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시원하게 마시면 무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또 이 쓴맛이 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이 꿀을 조금 넣고 아이스크림처럼 얼려 먹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네.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지런한 가족 여러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여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여름 건강을 지켜라. 무더위 걱정 없는 우리 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 이기는 방법들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저는 워낙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여름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수박 등 여름 과일도 즐겨 먹고요. 그리고 이열치열이라고 했죠. 주변 시장에 가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나면 기운이 나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대전 중앙시장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은 3,000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그 점포마다 수십 년째 장사를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은 시장을 사랑하고 또 시장을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오신 분들, 나만의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시장의 명물이 되신 분들을 오늘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3,000여 개의 점포를 자랑하며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대전 중앙시장.
그중에서도 시장의 얼굴이 된 명물이 있습니다. 기름에 구워내지 않았기에 담백하고 깔끔하고요. 맛있는 빵 안에 또 달콤한 속을 넣은 듯한 수십 년째 자리를 지켜가며 대전 중앙시장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들어온 터줏대감들. 이제 시장의 역사이자 얼굴이 됐는데요. 주인공은 나야나를 외치는 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곳곳에서 추억과 전통이 느껴지는 대전 원도심. 그중에서도 언제든지 기분 좋게 반겨주는 곳,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언제 찾아와도 설레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죠. 오래된 전통시장은 그 시장의 얼굴이자 마스코트인 명물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중앙시장의 명물들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중앙시장 나들이.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왠지 서운하다고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이 터를 지켜온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도 개성이 중요하듯이 도장도 개성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앙시장의 명물이 여기 계시다고 했거든요. 자, 도장. 여기 맞네요. 자. 안녕하세요.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40년 넘게 도장을 만들어 온 사람. 오늘의 첫 번째 명물 정용배 씨입니다. 아, 벌써 외모에서부터가 장인의 또 달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도장들이 있지만 이게 그냥 도장이 아니라 특별한 도장이라고요. 네, 이 손으로 직접 새긴다 그런 뜻이죠. 요즘에는 저도 도장을 만들어 봤지만 다 기계로 하면 뚝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네, 기계로 새기면은 글자는 이쁘고 그렇지만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이 기계는 똑같은 도장을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새기면은 내 얼굴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도장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죠. 계약이나 문서에 사용하는 만큼 나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도장인데요. 그래서 정용배 씨는 인감 도장만큼은 손으로 만든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법률적으로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그 개인의 서약이기 때문에 이 도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정용배 씨는 도장 하나를 5분이면 뚝딱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부탁드려봤는데요. 단 하나의 조각칼로 붉고 가는 부분을 요리조리 쓱쓱 긁어내며 만듭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자, 후. 야! 박찬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기계로도 흉내낼 수 없는 저만의 손도장이 완성됐습니다. 옆에 지켜보니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를 파는데도 정말 혼을 담아서 파주시는 도장의 장인 맞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전 중앙시장. 이번에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중앙시장의 명물을 찾아라. 이번에는 호떡입니다. 호떡은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지만요. 중앙시장에 이 호떡은 특별함이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호떡이 그냥 호떡과는 다르다면서요? 예, 이거는 다른 호떡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름이 전혀 없이 구워집니다. 중앙시장의 두 번째 명물, 기름 없이 굽는 호떡인데요. 제빵 회사에 다니던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호떡. 설마 했는데 정말 기름 하나도 없이 호떡을 굽습니다. 눈앞에서 봤는데도 정말 신기합니다. 기름에 튀기는 호떡은 재료비가 싸도 다 됩니다. 기름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기름이 커버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다릅니다. 좀 고급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단호박 가루와 옥수수 전분을 넣어 노란 빛깔을 띠는 호떡. 흑설탕과 바닐라 그리고 호두를 넣어서 앙금을 만드는데요. 더 이상의 레시피는 공개할 수 없다니 직접 먹어보고 그 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영업을 시작하면 어느새 손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성수기인 겨울에는 기본 30분은 줄을 서야 된다고 하네요. 저도 방금 만든 호떡 하나를 맛봤는데요. 정말 기름 없이 구워서 그런지 담백하고
빵을 먹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야, 기름에 구워내지 않았기에 담백하고 깔끔하고요. 맛있는 빵 안에 또 달콤한 속을 넣은 듯한 그런 맛이고요. 호떡 하면 대부분 겨울에 추운 날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먹는 호떡도 매력이 있습니다. 명물을 찾아 나선 중앙시장 나들이. 이쯤 되니까 다음 명물이 더 기대되시죠? 중앙시장의 명물을 찾아라. 이번엔 어디로 가나요? 창규 씨, 그 시장에서 혹시 갤러리 가봤어? 갤러리? 갤러리요? 미술 작품. 아, 시장에는 갤러리가 없죠. 있다니까. 아, 시장에 갤러리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앞으로 가봐 일단. 아무리 중앙시장에 없는 게 없다지만 갤러리가 있을까요? 야,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작품들이 있나? 안에. 이야! 진짜 갤러리가 있는데요? 대전에 처음으로 생긴 30년 전통의 횟집 골목에 들어서니 미술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엔 원래 냉동 창고가 있었는데 미술을 전공한 사장님이 갤러리로 개조했다고 하네요. 이런 공간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변방 갤러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전시장을 보러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문도 닫혀 있고 그런데 이건 열려 있는 공간에서 여기서 직접 작업도 하기도 하고 예술가가 작품하는 모습도 볼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감상하고 사진도 찍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 의외성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횟집 골목 사이에 자리한 미술 작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 충분한데요. 2007년에는 전국 최초로 시장 미술제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고 지금도 꾸준히 기획 전시를 열어 오가는 사람들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미술 작품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시장 올 때마다 가끔 이렇게 여기를 들려요. 갤러리 도망을 들리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또 작품이 바뀌고 새로운 게 있어서 너무 감상적으로 좋고 우리 이렇게 골목에 밝아져서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유일하게 사진 찍는 공간이 여기 변방 갤러리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런 의외성 있는 공간에서 그런 작품을 하면은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전통시장도 나름대로 발전이 있고 저희 예술가들도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런 쪽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손길에 정성을 더하고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 온 시장 사람들. 덕분에 대전 중앙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명물들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전 중앙시장에서 만나요. 네, 이 40년 된 도장집, 기름 없이 굽는 호떡집, 그리고 횟집 골목의 갤러리까지 네. 중앙시장의 명물들을 만나봤는데 만약에 저분들이 이 시장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중앙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허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럼요. 네, 40년 된 도장집은 계약에 필요한 도장을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름 없이 굽는 호떡은 빵처럼 부드럽고 또 달콤합니다. 게다가 또 횟집 냉동 창고를 개조한 갤러리는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전 중앙시장의 명물이 된 거죠. 네, 네. 정말로 도장이며 호떡이며 갤러리까지 세 분 다 너무 멋지시고 세 분 다 대전 중앙시장의 명물이 확실하네요. 네, 시간 관계상 명물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요. 대전 중앙시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더. 호떡을 드시려면 1시 이후에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대전 중앙시장으로 즐거운 나들이 떠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장을 대표하는 명물들이 전통시장에 더욱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네. 자, 앞서 소개해드린 호떡처럼 따끈따끈한 퀴즈로 가족 여러분에게 행운을 박창규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만나는 소소한 기쁨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대전 중앙시장을 다녀왔지요.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중앙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함께하는 유서 깊은 시장이죠. 최근에 문화관광을 내세우며 이것을 컨셉으로 시장 내부를 꾸며 대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중앙시장은 과연 무엇을 컨셉으로 삼았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공항, 2번 철도, 3번 택시. 네,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네. 예, 뭐 대전 블루스 그 가사 중에 예, 대전발 0시 50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바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은 이것을 컨셉으로 삼았는데 바로 위에가 또 대전역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의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2번 철도가 정답이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중앙철도시장인데요. 상가 구역마다 혼수역, 침구역, 요리역 등으로 이름을 붙여서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재미있게 시장을 둘러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요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으로 열사병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열사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간다. 2번 땀을 비오듯 흘린다. 3번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네. 고열이 있다는 거는 우리 몸의 열이 몸 밖으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이렇게 흘리면은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열을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 내보내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밖으로 내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열사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땀을 비오듯 흘린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더운 상태에서 육체 노동이나 운동을 지속할 때 발생하는데요. 증상은 40도 이상의 고열과 의식 장애 등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못해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것이 특징이죠. 네,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고요.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헷갈리기 쉬운 생활 상식 문제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열무김치의 열무는 여름무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죠. 열무, 여름무. 말로는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열무김치를 여름에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뭐 요즘에 사시사철 다 열무김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OX 문제였습니다. 열무김치의 열무, 열은 여름무라는 뜻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열무란 단어는 어린 무를 뜻하는 여린 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열무는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지요. 알싸한 맛의 뿌리와 싱그러운 무청을 이용해 주로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네. 열무는 강한 햇볕을 오래 쬐일수록 잎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 여름철의 열무가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지난 6일 한국의 이곳이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관련된 문제 만나보시죠. 조선시대 지방학자들이 후학 양성을 위해 만든 사설 교육 기관으로 성리학을 전파하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곳은 어딜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서원, 2번 향교, 3번 성균관. 네. 김지원 아나운서 평소에 저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서운한 거요? 많죠. 많아요. 말해 네,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운한 거 있으면 여기 가서 네. 이곳은 물어보시면. 어디일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곳인데요. 여러분들 정답을 눌러주십시오.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서원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영주의 소수서원, 그리고 안동 도산서원, 논산의 도남서원 등 우리나라 서원 9곳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서원 9곳을 묶어서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를 했다고 하죠. 서원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5번째 문제 나갑니다. 보여주시죠. 최근 폭스테리어종 반려견이 35개월 된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에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각종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원이나 주택가에서 마주친 개가 사납게 짖으며 공격하려 할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 2번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본다. 3번 얼굴과 목을 보호한다. 네. 자,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본다, 째려본다.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무서워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예. 얼른 도망가야 될까요? 예. 막 도망가면은 오히려 더 개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달리기도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오히려 개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예. 노려보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얼굴과 목을 보호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개들은 공격 시 사냥감의 목덜미를 무는 습성이 있는데요. 개에게 공격당해 바닥에 쓰러질 경우 복부를 웅크리고 양손으로 머리와 목을 감싸 안아야지 치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3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840번님, 6693번님, 한 번 더 1051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 학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네. 1학기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그 나만의 아지트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김재원 아나운서도 그런 나만의 아지트 있었어요? 저는 일단 친구들과 함께 3, 4, 5 모여서 가는 아지트는 있었어요. 떡볶이를 워낙 좋아해서 예.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는 늘 아지트처럼 갔죠. 그래요. 이렇게 아지트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고민도 나누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아지트가 학교 안에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네, 이렇게 나만의 아지트를 직접 아이디어로 낼 수가 있고요. 만들 수도 있고 꾸밀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아지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광주의 모든 학교가 아지트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10곳의 학교가 아지트 프로젝트에 동참했고 올해는 4곳의 학교가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신규 학교 중 한 곳인 살레시오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살레시오 중학교가 아지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에는요, 이렇게 현관 앞에 그냥 라인 하나 그려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 하나가 마련되니까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굉장히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고 학교 오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것들을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저희가 체감하고 있던 터에 마침 교육청에서 아지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하고 삭막한 학교 공간을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아지트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선정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학교 공간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왜 바꾸고 싶은지,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딘지, 내 몸이 머무는 곳, 내 시선이 머무는 곳, 내 마음이 머무는 곳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살펴본 곳들 중에서 바꾸고 싶은 곳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좀 드로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공간 선정부터 디자인, 가구 배치까지 모두 학생들이 정하기 때문에 서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데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온통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모양들이 꼭 실용적이어서 네모난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고정관념을 깨고 저희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네모 탈출 컴퍼니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머릿속을 떠다니는 아이디어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슷한 공간에 대한 자료를 찾아 구체화시킵니다. 저는 원래 여기 매트만 깔려있거든요. 근데 저기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단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공간이 나누어지니까 조금 더 애들이 공간에 차별을 두고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를 해서 단상을 쌓고 매트를 올리자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가지고 일단 벽에 그림이 그려진 뭔가 편안한 벽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만화 카페처럼 푹신한 의자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그려봤습니다. 내가 원하고 친구가 필요로 하는 공간. 상상만으로도 신이 나는 공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니. 아지트 프로젝트는 과정부터가 설렘의 연속입니다. 네, 학교 공간은 어찌됐든 결과물적인 거는 전문가의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함께 친구들끼리 그거를 의논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서로가 필요한 공간을 찾아주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지트 프로젝트는 수업 분위기까지 바꿔놓았는데요. 새로운 공간, 기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목공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답니다. 지금 운동장 옆에 산책길에 그 벤치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벤치를 새로 놓으려고 지금 벤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에 놓을 벤치를 만드는 건데요. 평상을 만들까 하다가 벤치로 결정했다는 학생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벤치는 디자인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삼각형 벤치거든요. 일단 일자형 벤치는 그냥 일자로밖에 못 앉지만 삼각형 벤치로 만들면 친구들끼리 등을 대고 같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해 보았습니다. 엉뚱하다면 엉뚱하고 기발하다면 기발한 삼각형 벤치. 이것이 바로 아지트 프로젝트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짜자잔! 든든해. 아, 진짜 우리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죠? 그래, 우리가 뼈대와 다리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이제 모양은 다 갖춰졌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 놓을 배치할 장소, 그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시간. 조심조심 함께 힘을 합쳐 벤치를 옮기고 놓을 자리를 선정합니다.
거쳐 벤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나오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앉아보니까 편하고 저희가 만들어서 배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다른 모양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저렇게도 놓을 수 있고 와, 정말 근사하죠. 아지트란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우리들만의 공간 아지트!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막막하지만 그래서 더욱 재밌고 보람찬 아지트 프로젝트. 공간과 함께 변화할 학생들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뭐 이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안에 내가 공을 정성 들여서 만든 아지트가 있다면은 학교 가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네모난 공간은 우리 아이들의 열정을 담아내기에 조금 좁죠.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공간을 아이들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아지트로 꾸미니까 더 색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지트 프로젝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나만의 시원한 아지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이 더위 잘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분명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선글라스부터 그리고 무더위에 떨어진 입맛을 살려주는 맛있는 음식들까지 여름을 200%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지 마! 우리의 기정 리포터 무슨 일인지 헐레벌떡 도망가는 중? 오지 마! 오지 마, 더위야! 오지 마! 오지 마! 아우, 더워. 아이고, 더워.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이놈의 더위는 즐길 수가 없어요. 더위를 그냥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뭐 없나요? 생각났어요. 더위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다면 이겨버리면 되죠. 무더운 여름을 200% 즐길 수 있는 꿀팁. 때론 시원하게, 때론 상쾌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즐기는 방법. 채널 고정. 메모장 준비하시고 지금 시작합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무시무시한 햇살 쏟아지는 여름.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태양이 없이도 아무리 달려보고 피해봐도 내리쬐는 강렬한 저 태양 피하고 싶어요. 싫어. 태양을 피하기 위해 기정 리포터가 찾은 곳은? 사장님, 이곳에 오면 여름철 눈 건강을 위협하는 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눈 건강을 지키는 선글라스를 쓰시면 됩니다. 멋이면 멋, 눈 건강이면 눈 건강.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름철 최애템 선글라스. 딴딴따단딴 여름 멋쟁이들의 필수품 바로 선글라스. 이거 하나만 껴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선글라스 끼면 정말 UV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선글라스에는 기본적으로 UV 차단 기능이 있어서 여름철 자외선과 너무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멋으로만 끼는 줄 알았는데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선글라스 쇼핑 해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난내 없는 선글라스 패션쇼. 올해 SS 시즌을 강타한 인기 선글라스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선글라스까지 모양도 느낌도 천차만별. 짠! 골랐습니다. 제 선택은 이겁니다. 선글라스는 진하고 어두운 게 좋겠죠. 바로 이거. 짜잔! 사장님 어때요? 아닙니다. 무조건 진한 것을 고르면 어두워서 시야 확보에도 안 좋고요.
동공이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외선이 눈이 많이 들어가 시력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한 색이 좋을 거라는 편견은 금물. 용도에 따른 적당한 색상을 골라야 오히려 눈에 더 좋다는 거죠. 여기 선글라스를 끼니까요. 햇볕을 차단하니까 참 좋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들은 렌즈를 끼고 선글라스를 껴야 하나요? 아니면 안경 위에 이렇게 껴야 하나요? 이거 어떡하죠, 사장님? 선글라스에도 도수를 넣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포기했던 분들,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력 검사를 한 뒤 렌즈를 교체해주면 선글라스에도 도수를 넣어 착용할 수 있다는 말씀. 시력 검사를 통해서 제 시력 알았으니까 선글라스 한번 골라볼 텐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워낙 다양하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잘 고르는 팁 좀 알려주세요. 선글라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에 따라 선글라스 디자인이 선택되어야 하고요. 운전할 때 운동 시에 알맞는 기능과 색상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행할 때 내 이미지에 맞는 멋내기도 중요합니다. 여름의 뼈! 선글라스로 타파하세요! 아니, 배는 고픈데 더워서 입맛도 없고요. 뭐 좀 시원하면서 입맛 살려주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잠깐만.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야. 고소한 냄새. 이게 뭐지 이게? 코를 자극하는 고소함의 정체는? 사장님! 네. 아니, 들어서자마자 그냥 고소한 향기가 제 코를 자극하는데 이 고소함의 정체는 뭐예요? 네, 저희 집은 콩국수집인데요. 여름 별미로 시원한 콩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콩국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 맛. 구수한 국물로 한 번, 더위까지 물리치는 시원함으로 또 한 번. 사람들의 취향 저격 중인 콩국수. 맛있게 드시네. 실례합니다. 국수 먹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맛있어요? 담백하고 여름에는 이 콩국수가 아마 최고겠네요. 콩국수는 시원하고요. 고소하고 담백해서 여름에는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끝내줍니다. 예, 정말 끝내주게 다 드셨네요. 그렇게 맛있나요? 예, 맛있습니다. 예, 어떤 맛인가요? 한국에서는 최고입니다. 예, 안동에서 최고. 단골이세요? 예, 여 7년째 단골입니다. 이 맛에 반해서 7년째 단골. 예. 도대체 어떤 맛입니까? 먹어보시면 압니다. 안 먹어보면 잘 몰라. 진한 강을 직접 농사를 지어 더욱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콩. 콩국수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목욕 재기를 시작하는데요. 노란 자태에 보기만 해도 고소한 콩. 잘 씻고 잘 불려준 콩을 적절한 시간에 맞춰 삶아줍니다. 고소한 콩 삶는 냄새가 솔솔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쯤 이번엔 사정없이 갈아주기 시작하는데요. 저기 보이시죠?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콩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진한 콩국물. 뽀얀 자태 자랑하며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알차게 눌러 담은 콩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 고운 자태 보이시죠? 이 진한 콩국물 향기가 진짜 고소해요. 입에서 침이 막 넘어가는데 분말하지 않고 바로 맛보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네요. 시원 고소 진한 맛 자랑하는 콩국수. 자극적인 맛에 지친 미각도 오늘만큼은 부드럽게 쉬어가는 시간. 맛이 어때요? 시원하고 고소하고 아주 그냥 여름철 별미야, 별미. 아니, 이 맛의 비결이 뭐예요? 저희는 작년 가을에 직접 농사지어서 수확한 콩을 좋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맛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오, 역시 좋은 재료로 좋은 맛을 내는군요. 역시.
콩의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시원한 콩국수. 여름철 대표 보양식 인정. 여름철 몸에서 빠져나간 땀과 기운 콩 국물로 100% 아니 200% 채웠습니다. 여름 보양식 콩국수로 입맛 적격해보세요. 아우 간지러워. 아우 찝찝해. 목이, 손바닥. 간지러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네, 안녕합니다. 저는 안녕 못합니다. 왜요? 왜냐고요? 여름 더워서 땀도 나고요, 힘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기와 벌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네. 이곳에 오면 상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요. 네, 여기는 상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공방입니다. 보기만 해도 금손력 업. 아기자기한 솜씨 자랑하는 홍방. 이곳에서 여름 불청객 벌레는 물론 더위까지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다고요? 상쾌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씻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비누를 만들어 볼게요. 세상에나 씻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비누가 있다고요? 네. 아니 무슨 그 비누는 얼음으로 된 얼음 비누인가요? 아니요, 씻기만 해도 몸에 청량감을 주는 멘톨 비누입니다. 씻기만 해도 더위 타파! 시원한 청량감으로 더위까지 씻어내주는 멘톨 비누. 비누 베이스를 작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보습과 미백은 물론 피부 염증에도 그렇게 좋다는 청대 분말까지 톡톡! 활용 점정은 바로 이것! 멘톨이 주인공인데요. 특유의 청량감으로 시원한 기분은 물론 벌레들까지 멘톨 향을 피해간다니 상쾌함에 쾌적함은 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란 말씀! 자, 확인해 볼까요? 네. 우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 모양도 예쁜데요? 네, 예쁘죠? 야, 사실 제가 금손이 아니라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참 쉽고 간단하네요. 네,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멘톨 비누입니다. 요 비누만 있으면요, 여러분 아주 그냥 청량감 있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홈손도 금손이 되는 여름철 꿀 아이템 꼭 만들어봐야겠죠? 이번에는 벌레 퇴치 스프레이. 네, 이번에는 벌레가 싫어하는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벌레가 싫어하는 퇴치 스프레이면 그 독한 거 아니에요? 사람 인체에도 뭐 나쁜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전용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계피를 갖다가 약국에서 파는 소독제에 네, 한 2주 정도 담궈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담궈 놓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2주간 숙성한 계피물 준비됐고요. 약간의 아로마 오일과 에탄올을 섞어주면 손쉽게 벌레 퇴치 스프레이 완성! 인체에도 무해한 계피로 만든 스프레이 가볍게 칙칙 뿌려만 주면 지긋지긋한 여름철 벌레도 바이바이! 자, 뿌려볼게요. 이렇게. 뿌려서 짜잔! 벌레 잡고 더위 잡고 이거 두 개면 올여름 아주 그냥 시원하고 상쾌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정제수하고 에탄올에다가 페퍼민트 아로마 향 몇 방울 섞어서 분사해 주시면 여름철 시원하게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위 잡고 벌레 잡고 상쾌한 여름 보내세요. 멋과 눈 건강 모두 만족하는 패션 최애템 선글라스부터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은 시원한 콩국수, 벌레 잡고 더위 잡는 다양한 제품들까지 더위 타파 여름 극복 꿀팁 잘 활용해보세요. 더위 잡고 여름 타파 덥다고 축축 처져 있지 마시고요. 활기차게 여름 더위 타파해보세요. 네, 이 여름 필수품 선글라스부터 여름에 꼭 챙겨 먹어야 할 별미 콩국수와 생활용품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 폭염에 입맛 없다 하는 분들 오늘 점심에 이 콩국수 하나 먹어봐야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네요. 네, 정말 시원해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상쾌함까지, 청량감까지 주고 거기다 벌레까지 퇴치해주는 비누나 스프레이도 하나씩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더위도 잡고요, 벌레도 잡는 상쾌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대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31도까지 오르는 뜨거운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고요. 카페인이나 주류가 아닌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충남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30도, 공주 31도, 세종과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30도, 보령 29도, 부여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중후반에 비가 그치면 다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봐야 될 텐데요. 무더위 걱정 없는 우리 집이란 주제로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6990번님, 우리 집 여름 상시 반찬은 오이김치입니다. 물론 오이 냉채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이는 거의 수분이라 여름철 수분 보충으로 가히 따라올 음식이 없습니다. 맞아요. 오이 좋죠. 그럼요. 오이 많이 먹으면 좋죠, 여름에. 아삭아삭하고요. 예. 7658번님, 여름에는 콩국물을 진하게 만들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해둡니다. 콩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음료처럼 한 잔씩 마시면 더위가 싹 가시고 건강 음료가 되죠. 아, 그럼요. 이 콩 국물 그냥 한 잔 쫙 마시면은 건강해지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아, 예. 음료수처럼도 마시는군요. 그럼요. 예. 0780번님, 저희 집은 무더운 여름 추어탕 한 그릇이면 가뿐하게 여름을 보냅니다. 이열치열이네요. 예, 추어탕 좋죠. 3339번님, 저희 집은 도라지와 더덕을 한 근씩 넣고요. 물 4000cc를 넣고 푹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먹습니다. 복숭아도 수확해서 이웃과 같이 나눠서 청을 담아 시원하게 먹습니다. 좋은데요. 복숭아청이요? 예. 와, 맛있겠는데요? 저는 그 도라지와 더덕을 넣은 그 물, 그거 먹고 싶네요. 건강 음료 같을 것 같아요. 예. 4584번님,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죠. 주말에 서울 익선동 가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참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올여름에도 1일 1 아이스크림 할 겁니다. 아이스크림 예. 좋죠. 여름에 아이스크림이죠. 예, 하루에 하나씩 꼭 드신다고 하네요. 네. 예. 8057번님, 여름에는 뭐니 해도 기력 보충에 최고인 갯벌 꼼장어. 휴가 겸 꼭 부산으로 먹으러 떠나요. 좋죠. 부산 꼼장어. 바다 보면서. 예. 1675번님, 여름에는 역시 오이 냉국이죠. 밥 말아 먹고 국수 말아 먹고 온종일 무더웠던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오이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오이 냉국 시원하죠. 예. 네, 0587번님, 산도라지와 생강, 인삼을 청으로 만들어서 따뜻하게 마시고요. 얼음 동동 띄워서 시원하게도 마십니다. 또 텃밭에서 매일 한 주먹씩 따온 토마토가 우리 가족 여름나기 건강 지킴이랍니다. 예. 직접 기르신 거군요. 그래요. 더욱 맛있겠어요. 네, 토마토 좋죠. 탱글탱글하네요. 예. 8031번님, 우리 가족 건강 비결은 해마다 담는 매실청입니다. 잘 씻어서 정성스럽게 담아서 3년 정도 둡니다. 진한 매실청은 요리할 때마다 자주 사용을 하죠. 와, 3년이나. 3년이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좋습니다. 예. 8144번님, 여름엔 콩국수가 좋죠. 아이들도 좋아하는 콩국수 하나면 무더위 걱정 끝입니다. 아이들도 콩국수 좋아하는군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무료로 열리는 클라이밍 프로그램이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인공 암벽장에서 마련되고요. 대전 아트 오케스트라와 차세대 유망주가 함께하는 공연 콘체르타토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진행됩니다.
장경진 가야금 독주의 하모니가 12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매주 4명의 초대 작가들의 작품을 릴레이로 총 10주간 걸쳐 선보이고 있는 빅앤빅 아트페어가 8월 27일까지 대전 MBC 사옥 M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군 신두리 해변에서 13일과 14일 이틀간 태안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2019 달밤 소풍이 9월 1일까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 광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여름 아무래도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이 꽃을 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꽃을 보면은 어느 정도 또 힐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름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탐스러운 수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국도 하얀색부터 분홍색, 파란색 이렇게 색색으로 피어납니다. 게다가 지금 태안군의 천리포 수목원에 가면 100여 종의 수국이 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이 시원한 태안으로 여름 휴가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저희는 내일 그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류현진 선수 선발 등판 경기 중계 방송으로 하루 쉬고 모레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